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구형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구매한 지 얼마 안 되는 스마트폰인데도 스마트폰이 느려서 답답한 경우가 있으시죠? 처음 구매했을 때처럼 빠르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 재시동이 되겠습니다. 보통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1년 이상 재시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필요 없는 데이터들이 남아 있어서 스마트폰 속도를 많이 느리게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재시동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설정에 들어가서 메모리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 들어오셔서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면 메모리라고 있죠? 메모리 들어갑니다. 스마트폰마다 메모리 용량이 전부 다르죠. 메모리 용량이 넉넉한 스마트폰은 큰 영향이 없지만 메모리 용량이 부족하면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로 들어오셔서 정리를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예비 공간 1기가라고 나오고요. 메모리 공간을 반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1.8기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 5.1기가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죠. 이렇게 메모리를 한 번씩 꼭 정리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바이러스 프로그램, 멀웨어, 해킹 프로그램들이 스마트폰에 설치가 돼서 느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검색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 사이트들을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불필요한 앱들 또는 프로그램들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앱 보호를 이용을 해서 필요 없는 앱들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앱 보호 들어갑니다. 그러면 악성 소프트웨어, 의심스러운 활동이 있는지 확인해서 휴대전화를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하죠. 여기서 휴대전화 검사를 한 번씩 꼭 해주도록 하세요. 자,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반복해서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지금 검사 시간이 좀 걸리고 있죠. 자, 그만큼 제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도 사용하시다 보면 설치해 놓고 잊어버린 그런 앱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앱들이 있습니다. 그런 앱들은 되도록이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장 공간이 부족하면 속도에 가장 치명적이죠. 지금 감지된 보안 위협 없다고 나왔죠? 자,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 공간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저장 공간 여유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저장 공간 여유가 없는 분들은 반드시 저장 공간을 전체 공간 중에 30% 이상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휴지통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이 있죠. 사진이라든지 파일 같은 그런 휴지통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죠. 자, 휴지통 누르고 들어가셔서 내 파일에 4개, 갤러리에 2개, 캘린더에 4개 있네요. 자, 내 파일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휴지통에 버린 파일들이 있죠. 여기서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비우기 해주시면 휴지통에 있는 파일들 전부 완전 삭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만 제대로 삭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용하지 않는 앱인데요. 반드시 여기 들어오셔서 설치된 앱들 확인해 보시고요. 생소한 앱이 있으면 전부 삭제해 주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예전에 설치해 놓고 잊어버린 앱들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용하지 않는 앱들도 전부 삭제해 주도록 하세요. 어차피 다시 설치하면 되니까 꼭 설치되어 있을 필요는 없죠. 그런 앱들 전부 삭제를 해서 저장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용량이 큰 파일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파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영상 촬영들 많이 하시는 분이나 사진 촬영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공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만 해도 2기가가 넘어가고요. 1기가, 1.5기가 굉장히 용량이 크죠. 여기서 필요 없는 영상 또는 파일들은 체크해서 전부 삭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버리려면 나중에 또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컴퓨터나 외부 저장 공간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죠. 가장 간편하게 컴퓨터로 옮기는 방법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USB 케이블로 연결하는 방법이죠.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USB 케이블로 연결을 했을 경우 스마트폰이 내 컴퓨터에 떠야 되는데 안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래로 내려오시면 개발자 옵션이라고 있어요. 이 옵션이 나오지 않는 분들은 휴대전화 정보 들어가신 다음 소프트웨어 정보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아래쪽에서 빌드 번호를 7번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개발자 옵션이 나와요. 이렇게 해야지만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해서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을 컴퓨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 옵션 들어가신 다음 USB 디버깅에 체크를 해 주셔야 스마트폰 저장 공간이 컴퓨터에 나오게 됩니다. USB 케이블로 연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USB 디버깅 켜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을 하실 때 앱 배지들을 터치해서 페이지를 열게 되죠. 예를 들어 네이버를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한 번에 열리지 않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면서 열리게 되죠. 자, 나머지들도 전부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런 부분에서 느린 속도를 느끼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도 제외를 시킬 수 있죠. 설정 다시 들어가신 다음 앞서와 같이 개발자 옵션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그림 부분에 가시게 되면 창 애니메이션 배율, 전환 애니메이션 배율, 애니메이터 길이 배율 이렇게 나오죠. 이런 애니메이션 기능 때문에 창을 닫거나 열 때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자, 이것들을 전부 0으로 만들어 줍니다. 사용 안 함으로 하게 되면 바로바로 적용이 될 거예요. 전환이 좀 더 빨라지면서 속도가 좀 더 향상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 다음은 조금은 복잡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인데요. 굿 가디언스를 설치를 해서 APP 부스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굿 가디언스는 갤럭시 스토어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스토어 들어가셔서 굿 가디언스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앱 배지가 생성이 될 텐데요. 이 굿 가디언스는 갤럭시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앱은 아니지만 삼성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본 기능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요. 자, 이 굿 가디언스를 설치한 다음 실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기능들은 플러그 인식으로 그 기능들을 다시 설치를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갤럭시 APP 부스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기능을 터치하면 이 기능이 다시 또 설치가 될 거예요. 2번 설치를 해야 되죠. 조금은 귀찮지만 그래도 속도 향상 효과는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갤럭시 APP 부스터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을 전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시켜주게 되면 성능을 최대 15에서 20%까지는 올릴 수 있어요. 자, 그 대신 최적화 시간은 좀 걸리겠죠. 자, 이 최적화 시간은 앱이 많이 설치되어 있을수록 더 많이 걸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APP 부스터를 이용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는 필요 없는 앱들은 되도록이면 삭제를 하고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홈 화면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리신 다음 여러분이 자주 쓰지 않는 앱, 전혀 사용하지 않는 앱, 이런 앱들을 전부 삭제를 해주도록 하세요.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다음 굿 가디언스 실행하시고 APP 부스터 실행을 하셔서 최적화를 해주시면 스마트폰을 재시동한 다음부터는 여러분 스마트폰이 훨씬 빨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이 기능은 최근 스마트폰보다는 2, 3년 이상 된 스마트폰에 좀 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시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성능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일반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혹시 이게 라이트로 되어 있을 경우는 일반으로 꼭 바꿔주도록 하세요. 이 라이트의 경우에는 처리 속도 대신 배터리 사용량과 온도 제어를 우선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속도에 영향을 주겠죠. 이렇게 해서 구형 스마트폰 또는 신형 스마트폰도 속도가 느려졌을 경우 스마트폰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지켜주셔도 지금 쓰시는 스마트폰보다 20% 정도는 더 빠르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제대로 관리하셔서 항상 새 폰처럼 이용하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화면 캡처의 모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화면을 캡처할 일이 있는데요. 다양한 스마트폰 화면 캡처 방법이 있지만 주로 기본 기능만 이용하게 되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다양한 방법 중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캡처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에서 뉴스를 보거나 영상을 보던 중에 캡처해야 될 경우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스마트폰 측면에 있는 음량 조절 버튼과 전원 버튼을 이용해서 캡처하는 방법이 있죠. 음량 조절 버튼 아래쪽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캡처가 되죠. 이 음량 조절은 좌측에 있는 경우도 있고 우측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음량 버튼의 하단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누르게 되면 이렇게 캡처가 됐죠. 그리고 아래쪽에 캡처한 화면을 편집할 수 있는 메뉴가 잠시 동안 나오게 됩니다. 주로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시죠. 그 다음은 상단을 아래로 쓸어내리면 알림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그런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 알림창을 내렸을 때 나오는 기능은 캡처 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화면 녹화 기능만 제공합니다. 캡처는 알림창에서는 없어요. 그 다음은 모션 캡처가 있죠. 스마트폰 화면을 한번 손으로 쓸어주는 것만으로 캡처할 수 있죠. 모션 캡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설정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유용한 기능이라고 있죠. 유용한 기능 들어갑니다. 그 다음 모션 및 제스처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손으로 밀어서 캡처라고 있죠. 이 부분을 활성화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화면에 손날을 터치한 다음 밀어주게 되면 간단하게 캡처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주식 화면을 보다가 캡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화면 상태에서 손날을 스마트폰 우측에 대고 터치해서 좌측으로 밀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캡처가 되고 아래쪽에 편집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이 편집 화면에 관련된 것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캡처 방법이죠. 자, 그 다음은 보조 메뉴를 이용한 캡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접근성 메뉴에서 입력 및 동작 메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접근성이라고 있죠. 여기에 들어가신 다음 입력 및 동작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보조 메뉴라고 나오죠. 자, 보조 메뉴를 체크해서 활성화 시킵니다. 자, 허용할지 물어보게 되죠. 허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화면상에 아이콘 모양이 나오게 돼요. 자, 이 아이콘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캡처가 되죠. 자, 이 보조 메뉴는 항상 스마트폰의 제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홈 버튼을 누르거나 어떤 앱이나 기능을 이용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화면상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언제든지 원하면 이 버튼만 눌러서 간단하게 캡처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보조 메뉴를 누르게 되면 바로 캡처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뜨게 될 거예요. 이 보조 메뉴 설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조 메뉴를 활성화시키는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요. 보조 메뉴 글자를 터치해 주세요. 자, 보조 메뉴 안으로 들어왔죠? 여기서 보조 메뉴 항목 선택 부분을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보조 메뉴들이 나오게 되죠. 자, 처음에 보조 메뉴를 활성화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같이 나올 겁니다.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기능을 같이 추가를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되어 있죠.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 보조 메뉴 버튼 모양이 바뀌었죠. 자, 보조 메뉴를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스크린샷 외에 추가한 메뉴들이 같이 나오게 되죠. 자, 여러분이 필요한 메뉴를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스크린샷만 이용할 경우에는 스크린샷 외에 나머지 메뉴는 전부 빼주시면 되겠고요. 이 보조 메뉴에서 다른 기능도 이용을 하실 거면 이렇게 같이 넣어놓고 여기서 필요한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화면을 캡처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보조 메뉴 터치해서 열어주고요. 여기서 스크린샷 터치해 주시면 이 상태로 스크린샷이 찍히게 되겠죠.
자, 다시 설정의 접근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입력 및 동작 들어가신 다음 다시 보조 메뉴 글자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보조 메뉴 항목 선택 나오죠? 여기에 들어오셔서 필요 없는 기능들은 전부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누르시면 필요 없는 기능들 전부 빠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가시면 이제 앞으로는 해당 메뉴만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스크린샷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매번 이렇게 화면에 떠 있으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보조 메뉴는 스크린샷 외에 다른 메뉴를 같이 띄워놓고 이용할 때 이용을 주로 하시고요. 스크린샷만 이용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불편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편리한 걸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빅스비를 이용해서 음성으로 캡처할 수 있죠. 갤럭시 스마트폰 좌측이나 우측에 보시게 되면 빅스비 버튼이 있죠. 이 빅스비 버튼을 누르고 음성으로 캡처해 보겠습니다. 빅스비 버튼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빅스비가 실행되겠죠. 화면 캡처해 주세요. 자, 캡처됐어요. 아주 간단하죠. 자, 복잡하게 설정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설정하고 손으로 터치하고 이런 기능들 필요 없이 빅스비를 이용하면 음성으로 간단하게 캡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빅스비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앱은 아니지만 여러 부가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 갤럭시에서 따로 배포하는 앱이죠. 갤럭시 굿락을 이용을 해서 캡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굿락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굿락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고요. 갤럭시 스토어에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삼성에서 만든 앱이기 때문에 굿락은 갤럭시 스토어에서 설치하시면 좀 더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겠죠. 자, 일단 굿락을 설치하셨으면 굿락을 실행합니다. 자, 굿락이 실행되게 되면 아래쪽에서 편리한 갤럭시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레지스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굿락을 설치했더라도 이 기능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기능들을 한 번 더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굿락은 일종의 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굿락에서 설치하는 앱들은 가방에 넣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방이 있어도 사용할 책들은 따로 넣어 주셔야죠.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레지스타를 일단 설치합니다. 설치할 수 있는 기능들은 이렇게 내려받기 버튼이 나오게 돼요. 자, 이걸 눌러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보기만 나오게 되죠. 자, 레지스타 실행합니다. 그러면 다시 레지스타가 실행되는 화면이 나오겠죠. 여기서 뒷면 두드리기 액션과 측면 버튼 길게 누르기 액션,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캡처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뒷면 두드리기 액션부터 볼까요? 자, 뒷면 두드리기 액션 터치합니다. 자, 지금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죠? 사용함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두 번 두드려 액션 실행이 있고 세 번 두드려 액션 실행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중에 편리한 걸 이용하시면 되겠죠. 두 번 두드려 액션 실행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구글 어시스턴트, 팝업 윈도우, 알림 보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스크린샷 생성 후 공유, 여기를 체크합니다. 자, 스크린샷을 찍은 다음 공유하는 기능까지 바로 나오게 하려면 우측에 있는 설정 버튼을 누르신 다음 공유 모드를 켜게 되면 스크린샷을 찍은 다음에 공유하는 기능까지 같이 나오게 되고요. 나는 따로 공유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면 기본 모드로 두시면 돼요. 그러면 스크린샷만 찍히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주식 화면을 보던 중에 뒷면을 두 번만 두드려 줍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바로 스크린샷이 찍히죠? 아주 간편한 방법이죠. 그 다음은 음성 녹음도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녹음 기능을 많이 이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설정을 해 두시면 되겠죠. 화면 캡처와 음성 녹음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두 번 두드릴 때는 음성 녹음 설정하시고 세 번 두드릴 경우에는 스크린샷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용하시게 되면 두 번이나 세 번 두드려서 캡처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셨다가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측면 버튼 길게 누르기 액션이 있죠. 자, 이것은 스마트폰 우측이나 좌측에 있는 이 측면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실행되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자, 사용함으로 바꿉니다. 여기서 스크린샷을 지정할 수 있죠. 자, 앞서와 같이 지금 기본 모드 또는 공유 모드를 여기 있는 설정 버튼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설정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측면 버튼을 길게 누르면 화면 캡처가 됩니다. 자, 길게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캡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캡처 기능을 이용을 했을 때 캡처를 하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편집 메뉴가 나오죠. 자, 이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메뉴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가릴 수도 있는데요. 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제일 위쪽에 캡처 후에 툴바 표시에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캡처한 후에 하단에 편집 메뉴가 나오게 돼요. 자, 이걸 끄게 되면 캡처 후에 편집 메뉴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보통은 캡처 후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캡처 후에 갤러리로 들어가서 편집 버튼 누르고 일일이 자를 필요 없이 즉석에서 잘라주면 훨씬 편하겠죠. 자, 그래서 보통 툴바 표시를 켜놓고 많이 이용을 하시죠. 자, 그러면 편집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캡처부터 할까요? 자, 뒷면을 2번 두드립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편집 메뉴 나오죠? 여기서 연필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편집 메뉴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캡처한 이미지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주면 되겠죠. 자, 코너에 보시면 조절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조절점을 조절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전부 잘라주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다우존스, 나스닥만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 부분 조절하고 위쪽 부분 조절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 전부 잘라주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간단하게 뭔가 내용을 표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펜들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죠. 자, 손으로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펜이 있는 스마트폰은 펜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펜이 있으니까 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원하는 펜 선택을 합니다. 저는 이걸 선택을 할게요. 자, 그 다음 컬러도 선택할 수 있죠. 자, 저는 붉은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펜 굵기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적당하게, 저는 펜 굵기 적당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X로 닫고요. 여기에 직접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걸 쓴 다음 자, 이렇게 참고하세요 쓸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내려받기 누르면 펜으로 글씨를 쓴 내용까지 한 번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금방 한 명령 취소는 여기 있는 편집 바에 보시면 금방 한 명령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하면 명령 취소할 수 있고요. 명령 다시 실행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우개 버튼을 눌러서 필요 없는 부분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수정을 했을 때는 반드시 여기 있는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서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메일이라든지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카카오톡, 메시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상대편과 공유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캡처 기능은 자주 이용하는 기능은 아니지만 한두 번씩은 꼭 쓰게 되는 기능이죠. 편리한 기능들로 미리 설정을 해 놓으시면 간단하게 캡처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씩 써보시고요. 지금 바로 여러분이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설정을 해 놓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화면 캡처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메시지 앱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필수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메시지 앱 실행합니다. 메시지 앱을 실행하시면 첫 화면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말풍선 버튼이 있죠.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1:1 대화, 그룹 채팅, 단체 문자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기존 메시지 앱은 1:1 대화만 가능했지만
채팅 플러스로 업데이트 되면서 그룹 채팅과 단체 문자 기능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룹 채팅 눌러볼게요. 그룹 채팅은 채팅 플러스 사용자들끼리만 이용할 수 있죠.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중에 채팅 플러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만 뜨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연락처에 있는 사용자들을 선택하게 되면 위쪽에 그룹 채팅 대상자가 뜨게 되죠. 자, 그다음 그 아래에는 연락처에 없는 사람을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도 채팅 플러스 사용자만 가능하죠. 이렇게 대상자를 선택한 다음 그룹 채팅 시작 누릅니다. 그러면 그룹 채팅에 사용할 프로필 설정하라고 하죠. 프로필 설정하겠습니다. 자, 현재 기본 프로필로 뜨게 되죠. 그리고 채팅 그룹 이름도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기본 프로필 이미지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자 할 때는 프로필 이미지 선택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프로필 이미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직접 찍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할 수도 있죠. 자,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 볼까요? 자, 이미지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역을 설정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완료합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오게 되죠.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채팅방이 구성이 되고요. 그룹 채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수신인을 이 상태에서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채팅방 이름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수신인 추가 삭제를 할 수 있죠. 여기서 수신인을 따로 추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이 채팅방은 없어지게 됩니다. 채팅방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음 메시지는 전송을 해야 돼요.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일단은 전송을 해 주셔야지만 그룹 채팅방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했다고 나오죠. 그 다음 뒤로 돌아가게 되면 해당 채팅방이 그대로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대화를 전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해당 채팅방은 없어지게 됩니다.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다시 말풍선 버튼 누릅니다. 이번에는 단체 문자 선택합니다. 단체 문자는 채팅 플러스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들에게도 전부 전송을 할 수 있죠. 받는 사람 옆에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원하는 사람 선택합니다. 그 다음 완료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죠. 자, 여기서 또 플러스 눌러서 추가해도 되고요. 그 다음 단체 문자의 경우에는 연락처에 없는 사람에게는 전송을 할 수 없습니다. 단체 문자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일단 연락처에 해당 수신자를 추가한 다음 연락처에서 추가를 해야만 단체 문자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 문자를 입력하고요. 그대로 전송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 명의 수신자에게 한 번에 문자를 전송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송한 문자는 전송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대1 대화방으로 들어왔는데요. 문자를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를 전송하게 되면 문자 옆에 1이라고 보이게 되죠. 자, 이것은 상대편이 이 문자를 보지 않았다는 뜻이죠. 자, 이 채팅 플러스 앱은 카카오톡 같이 상대편이 문자를 봤는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자를 상대편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자가 바로 없어지죠. 상대편이 문자를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상대편이 문자를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지금 입력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점들이 나오게 되죠. 자, 지금 문자를 입력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상대편이 문자를 읽었는지 또는 상대편이 문자를 쓰고 있는지 전부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상대편이 보낸 메시지에 리액션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보낸 메시지 외에 앞서 보낸 메시지에도 전부 리액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보낸 메시지 터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7개의 이모티콘이 나오게 되고요. 그 이모티콘 중에 원하는 이모티콘을 선택하시면 상대편에게 리액션이 보이게 되겠죠. 자, 하트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트 표시가 나오게 되고요. 상대편에도 그대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자를 전송했는데 잘못 보낸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분 안에 취소를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전송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잘못 보냈어요. 상대편이 보지 않았죠. 자, 그러면 해당 문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보내기 취소합니다. 그러면 5분이 지나지 않았고 상대편이 보지 않았으면 취소가 됩니다. 그 대신 상대편에게도 취소된 메시지라는 이 멘트는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메시지 입력창을 터치해서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죠. 그때 키패드 위쪽에 보시면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모티콘 버튼을 누르시면 원하는 이모티콘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모티콘들이 있으니까 원하는 이모티콘들 추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해당 이모티콘이 올라가게 되겠죠. 지금 있는 이모티콘 외에 다른 이모티콘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더 많은 스티커 확인하기에 들어가시면 유료나 무료 이모티콘들을 다운로드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송금 기능도 지원이 되죠. 상대편이 은행 계좌번호를 보냈을 경우 그 은행 계좌를 또 외워두셨다가 은행 앱을 열고 따로 들어가서 송금하고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간단하게 송금할 수 있죠. 상대편이 계좌번호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좌번호가 오게 되면 자동으로 송금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송금 버튼을 누르시면 설치되어 있는 은행 앱이 있을 경우 은행 앱이 나오게 되고요. 설치되어 있는 은행 앱들이 없을 경우 기본적으로 토스 앱이 선택이 됩니다. 저는 토스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토스 앱이 설치되어 있으면 토스 앱이 먼저 뜨게 되죠. 토스 앱이 없고 다른 은행 앱을 설치해 두었을 경우에는 은행 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은행 앱 실행하시고 번호 입력할 필요 없이 바로 계좌번호가 입력이 되니까 간편하게 송금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은행, 배송 또는 결제 메시지 이런 것들을 따로 봐야 할 경우가 있죠. 자, 그 전에는 일일이 해당 대화방에 들어와서 메시지 검색 기능을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해야 됐는데요. 이제 그럴 필요 없이 메시지 앱을 실행을 하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플러스를 누르시고 원하는 카테고리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한된 카테고리 인증 2개가 있네요. 자, 일단 인증을 추가를 해볼게요.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인증을 누르면 인증 관련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통신사도 있죠. 통신사 관련 메시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플러스를 누르고요. 은행도 추가를 해볼게요. 추가합니다. 그러면 추가할 대화 선택하라고 하죠. 자, 지금 국민은행이라고 나오죠. 선택했습니다.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대화만 모아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메시지에 포함된 일정이나 주소를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할 일을 추천을 해주죠. 자, 메시지를 전송을 했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상대편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보자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면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아래쪽에 일정 추가와 지도 열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 지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자, 지도 열기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설치된 지도 앱 중에 어떤 것으로 확인할지 물어보죠. 자, 네이버 지도로 한번 볼게요. 자, 바로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목적지를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길 찾기 누르면 바로 내비 앱으로 운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일정 추가 버튼을 눌러서 캘린더 앱을 자동 실행한 다음 해당 일정을 자동으로 저장해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 앱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기능을 넘어서서 다양한 자동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편리한 부가적인 기능이 많이 생겼죠. 기본적인 메시지 기능만 이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제대로 활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이번에는 메시지 앱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추가 설정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미지 공유 시 위치 삭제라고 있죠. 자, 이거는 반드시 체크해 주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에 위치 정보는 기본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사진을 전송하게 되면 그 메시지를 받은 상대편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어느 위치에서 그 사진을 찍었는지 해당 정보를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죠.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전송을 하게 되면 그 사진이 어디까지 퍼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내 동선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부 공개가 되는 거죠.
요즘같이 개인정보가 민감한 시기에서는 이미지 공유, 위치 삭제 반드시 체크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다시 메시지 설정에서 이번에는 스팸 및 차단 번호 관리로 들어갑니다. 수신 차단, 차단 문구, 발신 번호 없는 메시지 차단, 이 기능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 새로운 기능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기능은 원 UI 6.1부터 지원하는 기능이라서 지금 강의용 스마트폰은 지원이 되지 않아요. 악성 메시지 차단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터넷진흥원이나 경찰청에서 악성으로 분류된 메시지,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기능인데요. 본인 스마트폰이 지원되는지 확인해보고 있을 경우 반드시 체크하고 이용하세요. 자, 그 다음 채팅 플러스 설정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자동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이 자동 다운로드가 기본적으로 켜져 있습니다. 자, 이거 반드시 꺼야 됩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멀웨어나 해킹 툴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파일을 전송을 할 경우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면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이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죠. 자동 다운로드는 반드시 끄고 이용하시고요. 혹시나 켜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로밍 시 자동 다운로드 꼭 끄도록 하세요. 요즘은 해외여행들도 많이 다니시는데 해외에서 휴대폰을 로밍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로밍 시 자동 다운로드에 체크되어 있으면 과다한 요금이 청구될 수도 있죠. 로밍 시 자동 다운로드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켤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끄시고요. 되도록이면 자동 다운로드도 끄고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필요한 경우 직접 확인을 하고 다운로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요즘은 이 그룹 채팅이 지원되면서부터 광고라든지 또는 이상한 채팅방을 만들어서 초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잘못 들어가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죠. 알 수 없는 그룹 채팅 참여 전 확인에 반드시 체크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그룹 채팅 참여 전에 참여할지 여부를 물어보는 창이 뜨게 됩니다. 자, 거기서 내가 상관없는 그룹 채팅방이면 참여 거부하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도 꼭 체크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메시지 앱을 이용할 때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팁들과 기능들을 알아봤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꼭 알아두셨다가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메시지 앱의 활용 팁과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